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전영선입니다. 북한 문화를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차이, 분단 이후에 달라진 남북 문화의 소통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남북 교류와 관련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문화는 지형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업성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 영화에서는 찾을 수는 없고요. 주로 당에서 내려진 정책 방향을 인민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서 북한 영화는 처음이지는 2016년도에 북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제작한 우리 집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한 해설서입니다. 2018년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야외에서 상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담겨진 의미에 대한 장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북한 간의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커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해석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남북 문화 번역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어떤 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제 모든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 이야기는 우리 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우리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인 종자입니다. 보통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령을 어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을 이제 어머니로 상징되어진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표현을 써왔었는데요. 이 우리 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가정보다는 범위가 조금 큰 울타리로서의 사회주의를 설정을 하고, 그 사회주의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016년도 북한에서 있었던 제7차 당대회 때 모범 사례로 소개가 됐었던 이야기이고요. 18살 먹은 이제 장정화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이 18살 처녀가 7명의 고아들을 이제 정성껏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조국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종자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영화 끝에는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 그다음 애국관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김정일 청년 영예상이라고 하는 김정일 사후에 생겨난 상을 받기도 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이 시대에 정말 청년들에게 영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실제적 주인공을 통해서 자리매김하고자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꽃제비라고 불리는 이런 아이들, 고아들을 다 전국에 있는 시설로 끌어들이고 그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국가가 움직이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우리 집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었고요. 바로 그런 것이 그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었었는데, 그 고민을 조금 덜어내주고자 했었던 주인공을 우리 시대 모범으로 내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는 그 시대를 담아내는 거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문제하고요. 어떤 해결책을 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표면을 흐르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영화라고 하는 것이 생활의 디테일한 면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 묻어나는 여러 가지 북한인의 그 디테일한 면들,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분단 한 7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언어를 둘러싼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르게 나타내는 것들이죠. 자유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아마 남북 주민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좀 가지고 있을 거고요. 가치 의미 차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달라졌었던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중개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상태로 한 20, 30년의 남북 교류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글쎄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다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한반도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남북 교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교류 협력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화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뭐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도대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결국 제가 하려고 하고 싶은 연구의 한 방향은 뭐 남북의 일상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걸 소통의 지점을 열어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한 간의 평화적 관계라든가 뭐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뭐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교한 설계와 디자인이 좀 필요하고요. 서로 간의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북이 70년 동안에 서로 다르게 진행돼 왔었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안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이라든가 오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게 이제 뭐 한반도 평화라는 거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넓혀나가는 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공적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뭐 통일하자고 얘기만 했었지 현재 지형에 대한 연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